아우,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이라고 든든하네요. 부르지 말라면서요. 그 우리 스승님 이거 뺄까요, 선생님? 네네네. 아, 뺄까요? 네. 라디오의 스승은 해야죠. 네. 제가 뺄게요, 선생님. 멘트 선생님 멘트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라디오에서.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쾌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방금 읽어드린 글귀는 BC 425년 전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시대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화 있는 어른의 강은석입니다. 동화책이나 그림책은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른인 제가 보아도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책들이어서 어른이 보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요. 모리스 샌닥 작가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그림책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아이 심리를 그대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요. 1963년 칼데코상을 수상했고 1974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1980년에는 오페라로 2009년에는 영화화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오이님, 윤디님, 고영준 선생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고영준 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게스트 참여하게 됐고요. 네, 윤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을 마치고 바쁘게 네. 와주셨는데 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이님도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윤지님도 오이쌤 같은 고맙고요. 경우는 네. 오늘이 첫 시간이면 네네. 두 번째, 세 번째 쭉 있으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대를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저를 아닙니다. 돌려서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 다 이렇게 네.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네.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제가 조금 전에 녹음하러 오기 전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렇군요. 그것을 다들 보셔서 네. 웃었을 것 같은데 지금 장마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마철, 장마 기간이라고 저희가 말할 만큼 네. 비 오다가 그쳤다가 습했다가 해 떴다가 비 오다가 녹음 조금 시작하기 전에는 해 떴었는데 네. 지금 저희 녹음하는 스튜디오 창밖이 보이거든요. 네. 또 날이 이제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습하고 또 더워진 때가 되면 저희 불쾌지수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쵸. 이제 일기예보에서도 곧 아마 보도를 해줄 텐데 네. 그만큼 네. 저희가 지금 라디오 녹음 중이니까 네. 라디오적인 멘트로 하면 네. SNS 인사로도 많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네. 그 장마철에 네. 습하고 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뽀송한 네. 그런 기분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뽀송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하셨을 때 그 뽀송한 그 느낌을 생각하니까 좀 상쾌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이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낼 일이 있을 때 네. 장마여가지고
많이 습도도 높고 그렇지만 마음만은 상쾌하게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마치 라디오 멘트처럼 그렇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네. 뭐 저도 이렇게 습한 날씨 잘 버티면서 지내고 있고요. 네. 네. 배롱나무 꽃이 폈더라고요. 아, 근데 배롱나무 꽃을 보면 자 이제부터 음. 더위 시작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더워지겠구나. 음. 이제 그래서 그 각오를 하면서 음.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마음만은 상쾌하게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난 몸도 지금 상쾌한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나무 이야기 하니까 지금 갑자기 더워지는 느낌? 그 선생님의 감정을 따라서 지금 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마음도 몸도 상쾌하시길 바랄게요. 네, 실은 저희 방송 네. 시작하면서 네. 방송 시작하면서 지금 에어컨을 껐잖아요. 네. 점점 습해지고 있어요. 그 느낌을 지금 네. 네. 우리 윤디님 어떠세요? 네. 그 누가 건조기 하나 좀 선물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아, 그렇군요. 네, 제습 네.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그 특별히 잘 지낸다 못 지낸다 이런 건 없는데요. 날씨가 워낙에 이제 변덕도 심하고 그렇게 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런 날들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요새 가장 제가 즐겁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늘 바라보기거든요. 그 비 오고 난 뒤에 석양이 이렇게 물드는 오후를 보면 하늘을 보면 구름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뿌리고 싶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좀 그 뭐랄까요. 마음을 정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래도 뭔가 뿌듯해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람들에게 뿌린 사진을 네. SNS에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진을 우리 윤디님이 보고 사진 싶다는 찍는 걸 얘기였어요? 좋아하시죠. 네. 자주 뿌리세요? 아, 그래요? 아니 그 그렇군요. 구름을 잡아다가 사람들한테 뿌리고 싶다는 얘기. 저도 그렇게 그 이해했어요. 마음이에요. 네, 그 마음이 그 마음. 네, 맞아요. 있는데 이제 그거를 네. 사진으로 대신 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윤디님 사진을 제가 못 봐서 저도 그 파란 하늘을 생각하면서 어쩜 저렇게 파랄까 하면서 그 감격에 빠져 있는데 또 사진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사진은 얼마나 멋질까 또 기대가 되는군요. 네, 조만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고용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그림책이 굉장히 낯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왜요? 그림책 왜요? 죄송해요. 선입견인데. 고정- 아니요, 선입견이니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왜 그랬냐면 네, 아직 네. 결혼 안 하신 미혼이시고 네. 오이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네 남자분이고 네. 그래서 이것도 선입견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요즘 그림책이 좀 낯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점을 간다고 해도 뭐 네. 그림책 코너는 특별히 갈 일이 아예 없고 네. 뭐 인터넷에서 뭔가 장바구니 담기를 한다고 해도 그쪽으로는 제가 그 코너는 아예 볼 일이 없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음. 슬픈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그렇군요.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슬프게 또 해드렸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뭐 어렸을 때부터 쭉 보자고 하면 그림책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요. 유난히 특별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주변 그렇군요. 친구들보다 이게 책 읽는 거 자체를 좋아했지만 네. 그 당시는 대부분 또 그림이 많은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많이 부모님이 사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읽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또 지금은 뭐 작은 도서관이니 아니면 서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시는 구입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환경이어서 맞아요. 막 엄마죠. 지금 어머님이지만 네. 엄마한테 그 책 많은 친척집 막 소개해달라고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놀러 가면 저는 막 책을 보고 있고 이제 엄마는 뭐 고모님이나 이모하고 막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제 끝나면 같이 오고 했는데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안 해요. 가면 제 또래 조카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친척들이 항상 그랬어요. 영준이처럼 책 좀 읽어라. 반기지 않는 네. 사촌. 깨알자랑인데 브랜드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그림책을 좋아했던 게 기본적으로 제가 공상하기 그런 거 좋아하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와. 근데 이제 그림책은 그것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 생각나는 책은 이소부가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나왔던 네.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가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뭐 심장이라던가 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뭐라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일부고 네. 한 8부까지 원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8부까지 몰랐어요. 있어서 그 그림책으로 다 나와 있는데 또 마침 그때는 TV도 흑백에서 막 칼라 넘어갈 그렇죠. 때거든요. 근데 혹시 나이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잠시 멈칫한 게 이거 얘기하면 나이가 청취자분들이 가늠을 할 수 있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깨알 자랑 네. 하시다가 갑자기 갑자기 선생님으로 불러야겠다는. 그만큼 그 책이 저에게는 좀 새로웠고 네. 상상을 할 수 있었고 네. 총 천연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상상과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읽는 동화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작가로서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정채봉 작가라고 계세요.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많이 했는데 네. 정말 좋아했던 분이고 좋아했던 책이고 그리고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회수 작가님의 거의 초창기 작품인데 사부님 사부님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어른들을 네. 위한 책이고 상하 2권인데 주인공이 이제 올챙이에요. 그래서 그 올챙이가 좁은 연못에서 태어났다가 넓은 바다로 향하는 그러면서 수없이 만나는 물고기들과는 대화들. 나는 삶을 깨우치고 싶다. 그 얘기가 막 올챙이가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도 그림책을 떠나서 기억에 남는 책이라고 말씀 주시면 그 책을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먼저 네. 그림책에 대해서 아닙니다. 어색할 것 같다라는 네, 또 네.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아니, 그런데 정말 많은 사실 책을 알고 네. 지금 여기 계신 네 분 중에서 제가 가장 모르긴 해요. 네. 네. 아니죠. 많이 알고 계셔야 네, 하는 네, 것 네. 같아서 오늘 굉장히 좀 방송하는데 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오이님은 저희와 지금 오늘 첫 시간 만나주셨는데요. 네, 그림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도 오늘 대본을 받고 이 부분 첫 번째 질문만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그림책은 제가 저한테 네, 그림책은 땡땡땡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달라고 제가 네. 질문을 적어 보냈는데 네. 그것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죠. 저에게 그림책은 시다 아,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짧은 거 음,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 이게 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네, 너무 많은 것을 그 다른 곳에 숨겨놓은 것 같다는 네. 이제 생각이 드는 그림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한 부분에서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들도 가끔 딱 발견이 되고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그림책을 읽는 느낌은 시를 읽는 느낌하고 좀 비슷해서 그렇군요. 네, 시다 이렇게 제가 그 어려워했던 그 접점이 그거였나 보다라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또 마침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림책은 시다. 그럼 우리 한번 정의를 한번 또 다 한번 네. 내려볼까요? 네, 우리 고영준 선생님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요 네. 그림책은 조금 전에 이야기 속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림책은 네. 설레임이다. 설레임. 네. 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그런 네. 부분도 뭐 흥미가 있고 뭐 교훈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특히 책 표지에 있는 그림을 좀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이 책을 사고 싶을지 읽고 싶을지 그 부분이 이 그림책이 아니더라도 네. 성인들이 읽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계발서조차도 네. 저는 네. 겉표지 디자인을 딱 보고 네, 그렇군요. 그거 표지 그림을 기준으로 내가 계산대까지 가는지 안 갈지가 좀 맞아요. 정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표지의 그 그림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림책은 네, 설레임입니다. 정말 또 갑자기 또 설레지는 겁니다. 네. 그림책을 보면서 또 설레지고요. 네. 그다음 우리 윤디님은 어떠세요? 그림책은?
까먹었어요. 그렇군요. 생각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림책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 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네. 뭐 하지 하다가 네. 그림책은 놀이다, 그림책은 어. 뭐 평화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다가 네. 아 이거다 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림책은 놀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세상이고 네. 놀이이다. 네. 네. 아이들의 놀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제가 질문을 했으니 또 저도 네. 답을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죠. 전 너무 단순해요. 정말 그림책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아 이거구나 하고 탁 손치면서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은 깨달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괴물들이 사는 나라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대답 안 하셨어요. 네. 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책을 보셨을 때, 또 공주님한테 먼저 답을 좀 물어보면 또 부담을 될 것 같으니까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윤디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최근에 준비하면서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아주 잘 하고 있었고요. 이 책이 가장 재밌었던 이유는 일단 괴물들이 나와서 네, 아이들은 무척 좋아했고 특히나 이 괴물들이 무서운 괴물이 아니고 되게 귀엽고 네, 그런 괴물이고 또 뭔가 막내는 이제 마지막에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에서 되게 좀 좋았다고 정말 먹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괴물들은 사실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그림이나 뭐 그렇게 나오는 괴물들이어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책에서만큼은 되게 괴물들이 되게 살갑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친근한 맞아요. 괴물들. 네. 어디였던 네, 것 같아요. 친근해.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고영주 선생님 네. 어떠세요? 제가 눈길 오이님한테 갔다가 고영주 선생님한테 갔거든요. 그래서 순간 당황하셨을 것 장어 안 같아요. 하고 윤디 쌤 이야기하면서 아니 괴물 차별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괴물은 좋아하고 어떤 괴물은 네,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한 템포 좀 늦춰야 되는데. 네. 괴물들이 사는 나라 저도 읽어봤고요.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오늘 저희가 네. 오늘 방송에서 이 책을 함께 이야기한다고 말씀 주셨을 때 네. 제가 모르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좀 제목 자체는 좀 익숙했던 내가 분명히 읽었을 리가 없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책을 저에게 주셨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재밌게 다 읽어봤는데 네. 그러고 나서 내용이나 여기 안에 그림체를 보니 네. 예전에 책으로는 안 봤는데 애니메이션하고 영화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 재밌었나요? 네. 아니 제가 사실 이거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봤더니 네. N 사이트 거기서 할 수 있었는데 네, 네. 댓글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구리다고 하나요? 그런 화질이 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너무 재미없다고 그렇게 화질이 네.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 네. 많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약간 뿌연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거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20세 네. 이상의 성인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기준과 네. 요즘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SF적인 효과와 네. 그 자극에 노출돼 있는 음. 익숙한 상황에서 음. 이러한 얘기를 다룬 그리고 네. 촬영된 좀 된 그 영화를 지금 보니 네. 조금 기준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2009년도에 이게 영화에 네.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그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물며 애니메이션은 네. 더 그래요. 그렇죠. 더 오래전에 나왔던 거라. 아니 거기 댓글에 진짜 네. 애니메이션 막 이렇게 1974년에 어. 나온 네. 거라 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봐야 되겠네 그러면. 네.
그래서 예전에도 사랑받았지만 지금도 우리 그때 손석희 아나운서가 앵커 브리핑 할 때 이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했었던 맞아요. 부분들도 네.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한번 또 읽어줬다가 이슈가 됐던 책이어서 지금도 그래도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영화도 또 중요하긴 하지만 그 그림책만이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그렇죠. 감동이 또 다르다라는 네, 또 네.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책으로 보고 상상을 했던 걸 눈앞에서 실현을 해주는 거긴 네네네네 한데 네. 책만 보고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걸 영화에서 네. 좀 가둬놓을 수 있는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저희가 많이 상상했던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영화 시나리오화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왔네 라고 네. 좀 생각이 굳어질 수 있는 면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네. 조금 다르겠다라는 네. 생각을 또 한번 그래서 구리다고 했나 봐요. 그 표현은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 애니메이션 그림은 비슷한가요? 네. 아,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작을 네.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오이님은 어떠세요?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 딱 봤을 때 네.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혹시? 네, 저는 음. 제목, 그러니까 예전에 봤을 때는 진짜 별 생각이 없기는 했는데 오늘 보니 재물과 재물이래. 재물. 제목과 괴물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나 봐요. 네. 제목하고 그 네. 표지 그림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앞에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 제목과 표지를 봤는데 사실 그것만큼 흥미진진한 거는 아니었고요. 네네네. 네, 이제 내용도 나중에 뭐 더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사실 맥스가 내가 괴물이 되면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엄마를 안 잡아먹은 것도 좀 네, 나는 잡아먹길 기대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고 이제 괴물들도 너무 네. 예쁘게 순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나의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상상은 더 과격했고 그 폭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이런 괴물들 상상해봤었어요? 저 상상이긴 하겠지만 이따 그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네. 왜 물어보냐면 이거를 읽고 그 맥스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멀리 항해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과연 이렇게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이런 모험을 해본 적 있었나? 상상이라도 뭐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 딱 봤을 때 그 맥스가 엄마한테 이제 혼나고 방에 이제 가둬져서 네. 딱 눈을 감으면서 그 행복한 그 미소 띠는 모습이 너무 저는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좀 막 신나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맥스가 좀 부러웠던 부분. 그래서 그 맥스가 딱 눈 감고 그 희미한 그 미소를 짓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라 그 부분 또 선생님과 다시 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다를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맥스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했을 때 이 당시 책 나왔을 당시에 금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엄마를 잡아먹기까지 했다면 이 책은 여기에 나오지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문득 네. 해보기도 하는데 그 엄마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딱 선생님 말씀 듣는데 금서가 됐으면 어떻게 됐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잡아먹었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막 그것도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이야기는 모르기는 했는데. 네네. 왜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네. 그 잔혹 씨 네. 동시집 네. 네. 학원 가기 싫을. 아니요. 학원 가기 싫은 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책 제목은 네. 다른 건데 네, 네. 그 시가 좀 시의 문제가 제목이 됐다가. 맞아요. 네. 학원 그게 가기. 다시 다 수거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의 네. 그 잔인한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잠자리 날개 다 뽑고 막 메뚜기 다리 뽑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상상과 네. 네
이제 다른 자기의 기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이들의 네. 그 분노 그 네, 맞아요. 상태를 보면 네. 굉장히 더 리얼하게 더한 것도 표현할 할 수 수 있을 것 있는 같은. 상태인데 네. 어른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만 치장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조금 그 부분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네, 거죠? 예전에 네. 그 동생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난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동생 그 당시엔 너무 미웠으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전 이제 네. 그게 더 생생하게 와닿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맥스가 그 상상하는 어떤 상상을 할까 하는 네. 그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너무나 좀 좋았던 부분들이었어요. 네. 네. 아, 저는 네. 그 여기 맥스 엄마처럼은 그렇게 안 살긴 해요. 그러니까 호령하진 않는데 네. 그 딸이 3-4살 됐을까요? 그때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정말 그걸 기억을 못 하는데 아이를 크게 혼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육아서 보면 이렇게 생각의자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네네네. 앞베란다에 생각의자를 놓고 거기 가 앉아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점잖게 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이가 며칠 지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나 엄마 있잖아. 엄마가 늙어가지고 할머니 되었을 때 맞아. 엄마 혼자 방에다가 가둬놓고 싶었어. 이렇게 꼭 그렇게 그렇군요.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 말을 딱 듣는데 처음에 덜컥 겁이 나면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아이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아이가 놀랍고 무서워했을 걸 짐작하니까 너무 제가 죄스러운 거예요. 네,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제 어른이 돼서 아. 아이가 그렇게 상상하듯이 저 또한 상상을 하면서 지내지는 못하지만 약간 이제 대본에 있는 거를 읽자면 알코올기가 조금 들어가면 제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거나 그런 뭔가 좀 탈피하고 싶다 할 그럴 때는 약간 맥스처럼은 아니지만 저만의 여행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기도 하고 뭐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런 대화 저런 대화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제 초등학교 갔다 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 좀 멀었는데 시골에 그 골목골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섭거든요. 골목골목을 만날 때마다 그 뭐랄까 나무 하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무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제가 가는 길들을 오늘 잘 지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빨강머리를 보면 되게 수다스럽잖아요. 그 친구처럼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물론 입 밖으로는 내지는 못했어요. 머리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안녕 나 오늘 되게 좀 우울했다. 선생님이 나한테 세상에 쓰레기통 뭐 이렇게 치우라고 했는데 잘 못했다고 혼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을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금방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상에 대해서 네. 이제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들만의 어떤 상상의 방법들 혹시 있나요? 어렸을 때나 지금도 혹시 상상을 하신다면?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직장을 다닐 때는 네. 직장을 가지 않고 어딘가 떠나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갈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안 가면 물론 일적으로도 그 직장 자체로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사표 쓰고 나와야겠죠 아마. 네. 그래서 떠나지 못했는데 네. 정말 막 힘들 때는 네. 특히 밤 새워 막 일을 해야 될 때는 네. 근래는 아니에요. 네. 예전. 옛날에. 네. 네. 정말 그냥 어디 광고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잖아요. 네. 확 이거 A4용지로 확 뿌리고 영어를 저도 동작이 네. 취해집니다. 확 뿌리는. 의자를 네. 또 의자에는 바퀴가 달려야 돼요. 네네. 의자를 발로 딱 밀면서 네. 쭉 뒤로 밀리면 탁 서서 배낭 하나 딱 메고 나가는 상상들. 상상의 일탈을 또 네. 하셨군요. 굳이 이렇게 먼 곳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일을 네. 과감하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렸을 때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집에서 막내인데 네. 위에 이제 형이 있고 제 위가 누나인데 일반화 시키면 안 되지만 네. 상대적으로 막내들이 좀 더 이쁨을 받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초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그 정도 나이 때는 좀 맥스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론 혼날 때도 있었죠, 네네. 당연히. 근데 혼나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네. 혼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죠. 이제 형하고 저하고 방을 같이 썼고 누나가 혼자 썼는데 네. 누나 방에 인형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누나 방 들어간 걸 누나가 정말 싫어했거든요.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누나는 이제 학교에서 안 왔을 때니까 가서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털류의 인형들이 있어요. 걔를 앞에 딱 놔두고 난 너밖에 없어. 막 진짜로. 정말요? 진짜로. 네, 멋지십니다. 네. 나는 외로워. 그렇죠. 근데 분명히 뭐 집에서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 특별히 막 이렇게 못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괜히 너밖에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상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네. 뭔가 둘만의 공간. 그래서 막 책상 밑에 들어가서 그렇죠. 몸이 맞아요. 작았을 때니까 맞아.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이 막 대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도 낙서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네. 가공의 인물을 제가 낙서를 해요. 그래서 너는 내 친구야. 친구를 정말 많이 만드셨군요. 와. 근데 그 부분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이것을 말로 했는지 생각만 했는지. 그러니까, 말로 하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인형이나 네.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네네. 너밖에 없어 그걸 말로 했던가 생각만 했던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저는 이렇게 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그때 짝사랑했던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인형한테 재밌다. 근데 아까 그 좁은 공간이나 네. 책상 밑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 남동생이 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옷장을 이렇게 여는 옷장을 얘 어디 갔지 하고 딱 보면 거기 안에서 숨어서 놀고 맞아요. 그래서 이따가 누나 나 이따가 잠들면 깨워줘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왜 꼭 저기 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건강한 모습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 아래든지 뭐 장롱 속에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네. 넓은 공간에 있을 때 천막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있는 어떤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걸 참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하나만 얘기 더 할게요. 아직 유치의 최정점의 생각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네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기억 못했던 건데 오늘 덕분에 저의 소중한 추억을 찾았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연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저의 베프인 인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이제 저녁 식사 시간 돼서 불러요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네. 그러면 뭔가 더 티내면서 난 기분 나쁘다는 티내면서 툴툴툴 걸면서 가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다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가족들 모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좀 미안해서 얘가 좀 토라져 있으니까 말도 걸려고 해도 대꾸도 안. 지금 보면 엄청난 불효인데 네. 그 인형만 놓고 인형으로 말을 오! 사춘기야? 와. 더 오버해가면서 음. 그 뭐 누나나 형이나 아버지가 말 걸어도 그렇게 대답도 안 하고 더 막 난 기분 나쁘다는 태를 엄청 내면서 표정으로 오. 그러면서 얘만 이렇게 막 챙기고 맥스보다 더 용감했던 아니, 것 약간 같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막내 다. 그래요? 우리 막내가 좀 그러는데. 네. 막내 동생이요? 아니요. 제가 네. 셋째 아들. 네.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렇군요. 물론 자주 막내만의 그랬던 또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있군요. 오이님 어떠세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얄짤 없었거든요. 막 토라진 티 내고 막 네. 이러면 누구 하나 신경을 쓰거나 그래서 이러지 인형을 않았어도 만들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주니까. 네. 일부러 막 이렇게 티를 낼 사람도 없고 네. 너 삐졌냐 그래라 그러면 네 손해지 뭐 거의 이런 약간 좀 궁금해지는데 거였었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가끔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식 그런 거 너밖에 있어요. 없어. 아니, 안 그런 적 오래됐죠 이제. 재밌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상상 속의 일탈을 또 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맥스는 이제 엄마의 호통에 의해서 맥없이 방 안에 갇혀 있고 그런 맥스가 자기 자신이
너무 자꾸 나약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떠난 세상은 자기가 호통 막 하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복종하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면 그런 상상의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 맥스의 이름도 그 맥스 배에 보면 혹시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맥스오라고 딱 그러면 그 뜻도 최대라는 뜻이잖아요. 음. 그 최대라는 뜻을 딱 봤을 때 아 얘가 분노의 그 아까 선생님 오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노가 이렇게 하가 굉장히 최대로 가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괴물딱지라고 네. 표현한 엄마가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분노의 게이지가 높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유를 벌써 말할 수도 네. 있었는데 그럼 맥스가 왜 여행을 떠났을까라는 생각이 또 간혹 네. 이렇게 딱 들었거든요. 음. 왜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좀 질문과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책을 봤을 때 네, 문득 그 생각도 들었어요. 꿈 같다. 네. 저희가 마침 여름이네요. 저희가 한여름밤의 꿈 이야기 네, 한 네, 번씩 네, 하잖아요. 네, 이 맥스가 엄마한테 이렇게 혼나고 나서 네, 방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속상해하거나 울거나 하다가 잠을 잠깐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꿈 속에서 네. 이제 떠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괴물들이 여행으로 네, 네. 괴물들의 나라였고 음, 또 보통 저희가 문학 쪽에서 얘기 많이 할 때 모든 사람은 섬이다라는 얘기들도 하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제가 인형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무인도 같은 섬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네. 또 결국은 본인이 따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느낌, 모든 사람이 섬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괴물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엄마가 본인에게 했던 그거와 이제 유사한 행동들을 괴물들에게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음, 근데 이제 그 꿈을 꾸고 있다가 네. 밥 냄새가 나니까 깬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딱 그때 윤디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이가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 딱 하면은 두 단어가 생각난다고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이 두 단어가 딱 생각났거든요.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윤디님은 잠깐 참아주세요. 네. 난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나도 모르겠어.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 딱 읽었을 네. 때 두 단어가 생각이 날 것 단어요? 났다고 네. 두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단어 두 개가요? 네, 명사로. 꿈인가요? 꿈? 여기 꿈이 나오나요? 책에서는 꿈이 안 나오는데. 네. 책에 나오는 단어예요? 네, 책에 나오는 단어요. 책이 나오는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선생님 방금 네. 고영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네. 딱 그 질문이 생각났거든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섬이라고. 그랬군요. 한여름밤의 꿈 했을 때 섬 얘기했는데 그 밥 냄새를 맡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딱 두 단어가 생각이 난 게 괴물하고 밥.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을 때도 윤디님 아이들도 네. 그 단어가 생각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존과 멀어질 수 없구나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이님은 어떠세요? 맥스가 왜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맥스가요. 네.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화난 마음을. 네네네. 화난 마음이 들 때 네. 사실 이제 벗어나고 싶은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행을 떠난 것 같고 이제 뭐 배를 타고 떠나면 왠지 진짜 멀리 가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네. 멀리 가는 느낌. 네.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 네, 사실은 별 그렇군요. 생각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드리면서 딱 드는 생각은 네. 그 맥스가 아까 고영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지금은 그 잠깐 잠든 사이 한여름밤 꿈처럼 상상의 나라를 펼치잖아요. 그 펼치고 와서 맥스의 그 표정이 약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요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우리 식당에 가서 보면 다들 각자 휴대폰을 그렇죠. 보고 있고 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글들을 읽거나. 그래서 서로가 너무나 그걸 고인주 선생님도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민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서로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맥스의 그 상상의 시간과 그런 여유가 우리 자신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면 맥스가 여행을 가기 전과 그 간 후 방의 그 약간 방의 그림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이 한번 책을 보셨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네. 저는 이 책 되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네. 방은 사실 신경을 못 썼어요. 네. 그렇군요. 신경을 썼어도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럼 한번 방의 위치를 근데 보면서 한번. 마침 저희가 네네. 이럴 걸 대비해서 네네네네. 책을. 청취자분들은 안 네. 보이시겠지만 네네.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네. 책을 딱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있다는 증거로 네. 책장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장을 같이 네.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네. 들어온 부분은 네. 처음의 방은 네. 오른쪽 한 면에 그려져 있지만 네. 사방으로 엄지손톱 길이의 여백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돌아온 방을 자세히 보면 네. 오른쪽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환상 세계에서 돌아왔기에 마치 상상의 에너지가 온 방을 메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래요. 네. 더 말해도 되는 거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네. 탁자 위에 꽂힌 풀의 모양이 달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시들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었는데 맥스가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는 방의 풀들이 좀 싱싱해 보이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좀 좀 더 커 보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더 무성해 보이고 네네네네. 그랬던 느낌이 있고요. 그런 느낌도 네, 있었군요. 필 바른 김에 하나만 더 말할게요. 제가 얘기 다 하면 다른 분들 할 아니요, 얘기 없으신 거 아니죠? 네. 그리고 그 카펫과 벽도 있는데요. 네네. 그 처음 방보다 나중에 방이 좀 정리가 기분 탓인가? 네. 느낌이 좀 다른 것 정리가 같습니다. 되는 네네. 느낌도 있고요. 네네. 방 전체의 분위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좀 안정된 느낌이었어요. 맥스의 표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자를 딱 벗으면서 씩 웃는 그렇죠. 안정감. 네. 혹시 또 다른 또 부분이 있을까요?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식탁 위의 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밥 그 냄새. 밥이 네, 처음에 엄마하고 맥스하고의 그런 언쟁으로 갇혀있던 맥스는 상상을 떠나지만 엄마가 안 보였잖아요. 네. 네, 엄마의 목소리도 안 들렸는데 그 밥을 보니까 엄마가 계속 늘 맥스 옆에서 그래도 있었구나라는 그러니까 돌아올 곳이 있었던 거죠. 맥스가.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그러고 같아요. 보면 그렇군요. 네. 외국이나 네. 우리나라나 네. 그리고 지금이나 네. 책을 썼을 예전이나 네. 밥은 엄마, 가족, 그리움 그런 거에 대상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해줘도 되는데. 현실 소환하는 방법으로 밥이 현실에서. 네. 네. 혹시 저도 오이님은- 들으면서 네. 책을 다시 넘겨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 발견했는데요. 그림이 점점 커져요. 네네.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림이 점점 네. 커지면서 완전히 이제 맥스의 상상으로 들어가면 네. 그림이 꽉 채워지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밥 냄새 때문에 소환당해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그림이 꽉 차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책 전체 그 면이 네. 맥스의 세상이 아니었다면 처음에는 나중에는 다 맥스의 세상으로 채워졌다는 느낌 생각이 들고 네, 좋아요. 네. 나중에 다 채워졌을 때도 거기에 엄마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밥으로 네. 들어와 있는 건데 그 맥스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느낌으로 그 이제 그림에서는 네. 저는 느껴지는 게 이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달을 보고 신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달라졌는데 이런 느낌도 있긴 있었는데 창문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 모험을 가기 전에도 창문 그 자리 그렇죠. 그대로에 그대로 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전혀 안 흘렀나 이랬는데 그렇군요. 또 책장을 넘기다 보니 달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 음. 몸에서 보름달로 이렇게 채워지고 네. 그랬는데요. 네, 어쨌든 달이 더 이렇게 선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선명해지고 또 주변에 커지고. 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돌아오고 나서 그러면서 그렇네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좀 희미했던 네. 그러니까 존재감이 덜했던 맥스의 네. 세상이 꽉 채워지면서 더 구체적이고 하나 더 잘 보이게 되고 선들이 윤곽선이 네. 정확하게 또 네, 드러났다라는 네. 그런 의미가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맥스의 마음이나 네. 아무튼 걔가 그 맥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딱 전면에 확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아까 이제 그림 전체가 다 그림으로 다 됐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아직도 밥은 따뜻했어. 그 부분에는 오로지 글만. 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왔다라는 걸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온 그 맥스의 에너지와 생기가 넘치고 또 엄마의 사랑에 대해 또 느끼고 또 달의 모양에 따라서 채워진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맥스의 생각도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딱 모자를 벗으면서 씩 웃는 모습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안정된 맥스의 표정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괴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괴물들이 굉장히 친근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에는 괴물들을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친근하다고 그러니까 상상 속의 괴물은 굉장히 친근했지만 그 현실 속에서는 엄마가 무서운 괴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내리속에 계속 떠나지 않았던 것이 괴물이라는 그 단어가 괴물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엄마의 모습이 맥스한테는 무서운 괴물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상상의 날개 속에서는 더 친근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는 친근한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무서운 괴물이었을까?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핵심과 결론은 네. 친근하던 무섭던 괴물인 거예요. 그렇죠. 괴물인 거죠. 근데 그 괴물인데 무서운 괴물로 살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친근한 괴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이때 괴물은 네. 그러니까 그림은 귀여운데요. 네. 괴물은 아이들한테 네. 굉장히 공포잖아요. 네. 그래서 내 동생은 가끔 조카한테 네. 너 도깨비한테 전화한다 이러면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막 하지 말라고 조카가 막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들한테 괴물 혹은 뭐 이제 도깨비 이런 게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드렸나 보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아직은 밥은 따뜻했다 그 부분이 나오는데 원래 모리스 샌닥이 지었을 때는 아직은 밥은 뜨거웠어. 그 의미가 우리 이제 핫을 웜으로 네. 따뜻한으로 이제 그 편집자도 좀 바꿔주면 어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리스 샌닥은 아니다. 나는 핫으로 고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원서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번역본으로 오면서 따뜻했어로 했는데 그 뜨거웠어라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밥을 지었을 때 네. 굉장히 뜨겁잖아요. 입을 대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애증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관계이고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엄마로서 느껴보는 게 굉장히 사랑하는데도
증오하는 관계가 아닐까? 음. 왜 그러냐면 사랑하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뭔가 그 아이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인 것처럼 내 맘대로 휘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는 괴물로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증의 엄마로.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그런 게 답을 지금 정답 얘기해 주신 거죠. 아니 정답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무서운 음. 괴물인지 아니면 친근한 괴물인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괴물로 맞아요. 살았던 적이 있다면 저도 아까 그 얘기를 얘기를 한번 막 듣고 하면서 싶어가지고. 선생님의 질문을 네. 잊어버렸는데요. 네. 네, 그때는 제가 아무튼 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이거 읽고 났을 때와 네. 말을 하면서 책을 다시 생각할 때 느낌이 너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서 아, 사실은 그렇군요. 제가 좀 흥분을 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괴물이었던 적은 없었느냐, 괴물이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들으니까 이 교육을 하면서 네. 어린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뭐 중학생도 만나고 때로는 고등학생들도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괴물은 절대 되고 싶지 않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 그 만나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괴물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물론 있지만 네. 그거는 제 능력 밖이더라고요. 음. 워낙 좀 사람이 너무 모자르고 만만해서 네. 오이님이요? 네. 아,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만만한 것 같아서 편하게 해주시는 건 있지만 만만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렇지만 괴물은 안 되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아, 네. 네. 그 교육을 하거나 아. 준비를 하거나 네. 네. 그렇게 아. 지내고 있어서 왠지 노력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꼭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그 선생님 오이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느껴지니까요. 네, 안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권윤주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키우지는 않지만 네. 그 제자들을 만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사랑했던 경험을 네. 되새겨서 네. 한번 우리가 너무 가깝다 보면은 좀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신데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 질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떠오르는 것이 솔직히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처음 솔직히 든 생각은 네. 정말 저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나 역시 세상에는 수많은 괴물들 어쩌면 모두 다가 괴물들이 그렇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괴물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영화 괴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담고 있는 메시지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 또 이제 뭐 현대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사회 현상을 거기서는 괴물이 담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온 맥스의 엄마나 맥스 어찌됐든 엄마도 맥스 보고 괴물이라 불렀으니까 이런 상황 외에 정작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괴물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했던 괴물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네. 다 오히려 괴물인데 괴물 아닌 척 저를 포함해서 네.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폭넓게 보면 이 책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어진다고 하면 앞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섬으로 여행을 떠났던 이유가 결국은 혹성 탈출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영화. 그렇죠. 그 우리가 이 유인원과 지구상에서 인류가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니까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났는데 새로운 혹성이다라고 해서 알고 가보니 지구였다. 아.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제가 여행을 떠나서 섬으로 갔지만 다른 세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
섬이 아니었던 그리고 꿈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제가 꿈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네. 알고 보면 우리 현실이 더 괴물이 많은 네. 그런 부분도 담지 않았을까. 지금 막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니까 네. 여기에 대답을 뭘로 해야지? 네. 괴물인 괴물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괴물로 만들어 드렸군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애증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잔소리하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귀찮아하잖아요. 네. 나도 성인인데 하면서. 그런데 우리 자녀도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그 물건 다루듯이 함부로 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윤디님 어떠세요? 아, 나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왜냐면 네. 어제도 애증의 관계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딸하고 카톡 나누었던 대화가 엄마 아침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거였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손에 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칫솔 물고 충전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이를 안 닫고 물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루를 그렇게 계속 참견 하다가 저도 이제 폭발하고 아이는 이제 그전에는 네, 이렇게 했다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짜증을 내면서 이제 이게 좀 커졌어요. 그렇군요. 그랬다가 아침에 이제 어떻게 저는 그렇게 아이하고 뭔가 좀 다투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계속 괴로워가지고 꿈속에서도 계속 좀 그렇거든요. 그래요. 많이 좀 그런 편이 예민해요, 제가. 근데 딸은 너무 맑고 밝은 얼굴로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 엄마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 그런 딸을 보면서 오히려 애증의 관계에서 제가 딸한테 좀 뭐랄까 이끌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네. 꼭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너무 간섭을 깊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너를 위해서야, 너의 눈 건강을 위해서야, 뭐 자세 안 좋아져 이런.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준다고 저는 나름 생각했던 것들이 아이에게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괴물이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때 있잖아요. 저는 화를 이렇게 많이 내는 편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분에 못 이겨서 방으로 들어가서 제 얼굴을 볼 때가 있거든요. 너무 싫어요. 그때 괴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군요. 제가 다 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그 애증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 이제 부모님하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건데 어느 한 순간 그 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꼈을 때 우리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받은 그 깨달음을 또 아이들한테 만약에 아이들하고만 살았다면 그냥 막 퍼부었을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저에게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괴물하고 밥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괴물로 만들어드렸고요. 그래서 네.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또 듣다 보니 네네. 괴물이 어느 순간에 괴물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 네. 그 하시라고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 이거를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의미를 좀 더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너무 사랑한 그 관계를 좀 거리를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거리를 두면 우리가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내 아이한테 만든 굉장히 그게 민감해요.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면 그 마음이 조금 괴물이 좀 친근한 괴물로 괴물은 괴물이지만 친근한 괴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주는 괴물. 그렇죠. 가둬버리는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네, 네. 밥을 주고 그 따뜻한 밥을
될 수 있지만 따뜻한 밥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친근한 괴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니 근데 진짜 네. 제가 그런 것 같은데요. 딱 밥은 주는 괴물. 밥은 그리고, 주는 네, 아니 네. 진짜 그 주변에 네. 에서는 괴물들 솔직히 괴물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네.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정말 거리두기가 가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사람들 네. 괴물 정말 많죠. 네, 그렇죠. 나쁜 진짜 괴물들 많은데 네. 그 가끔 제가 이제 힘들 때거나 그 사람 인간 관계가 좀 약간 엉키거나 그럴 때 자주 찾는 시가 안도현의 간격이라는 아, 시가 네. 있는데 정말 나무들이 서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간격을 둬야 맞아요. 골고루 해도에 네. 받고 바람도 네. 통하고 해서 더 잘 자라고 숲을 이루듯이 사람도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그래서 그 거리두기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맥스의 여행 전과 여행 후의 환경과 생각이 달라진 점을 통해서 그 상상 속의 일탈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서운 괴물로 살아가는지 혹은 무섭기보다는 친근한 괴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네네. 거 그리고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 오이님, 윤디님, 구영진 선생님과 함께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방송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재미있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한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그림책을 통하여 상상 속의 일탈과 거리두기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마리 눈먼 생쥐라는 그림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지금까지 동화 읽는 어른의 강은서 윤디 고영준 칸도 오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